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고등어가 유명한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생선의 창자를 빼서 관에 매단다. 그게 바로 관액인 겁니다.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방법. 돈백입니다. 돈백이. 1999년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을 찾았을 때도 대접했고, 경상북도의 양반가에선 전부 다 이 문어를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상도에 스키장이 없다고. 이 경상도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상도에 스키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에덴밸리 리조트라고요. 경남 양산에 있어요. 현재는 이제 무슨 어디 인수된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에덴밸리 리조트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스키장이에요. 그쵸? 굳이 여기에 스키장을 우리가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경남 양산에 굳이 스키장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경상권 최대 도시인 부산이랑 양산이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남 양산에 산세가 가파르고 험준한 산지가 있어요. 이른바 영남알프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여기가 살짝 고도가 좀 높아 보이는 그 느낌. 경북 청도, 밀양, 양산, 울산, 경주 요 지역 일대에 걸쳐져 있는 산지예요. 이름은 당연히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따왔겠죠. 영남알프스에 포함된 산이 총 7개라고 해요. 가지산, 운문산, 천왕산, 신불산, 영축산, 간월산, 고원산. 생각보다 해발 고도가 높죠. 1200m, 1000m가 높잖아요. 여기가 왜 그러느냐? 태백산맥의 끄트머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맥 지도를 보면요, 태백산맥이요, 이렇게 경상도 즈음에 이렇게 끊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부지방에 특히 해안가에는 높은 산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줄기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리거나 끊기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산줄기를 나타내는 산경도에는요, 낙동정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아예 부산까지 이어져 있는 그 길인데, 그래서 부산이 해안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은 경상도 동부에는 막 단층대도 많고 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산지가 많다라고 해도요, 함경도, 강원도처럼 산줄기가 높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태백산, 태백시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북쪽,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있는 태백산맥은 고도가 한 1200에서 1500m 정도 돼요. 근데 이 남쪽에는 한 700에서 1000m 정도로 확 낮아집니다. 물론 여기 영남알프스라고 불리는 요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그 기반암이라 그래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돌멩이들이 더 단단해서 침식을 덜 받아서 남부치고는 조금 더 해발 고도가 높고 산세가 험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동고서저가 되는 경동성 요곡운동, 일본이 찢어져 나갈 때 생긴 그 지각활동이 벌어질 때 힘이 남쪽보다 북쪽에 더 강하게 자극받아요. 여기를 더 세게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당기니 여기가 더 힘이 작용되니까 북쪽에, 그래서 여기에 틈도 생겨서 화산폭발 일어나서 백두산이랑 개마고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함경산맥이나 낭림산맥이 태백산맥보다는 훨씬 더 높죠. 낭림산맥 한 2000m 됩니다. 그리고 태백산맥도 남쪽보다 북쪽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태백산맥 넘으려면 미시령, 대관령, 한계령 이런 높은 고개, 800m가 넘어가요. 이런 고개를 건너야 되지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요, 동해안 가려면은요, 황상제, 창수제 이런 고개를 가야 되는데 고개가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확실히 확 낮아지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태백산맥의 산줄기는 은근히 어디까지 이어져 있다? 부산까지 다 이어져 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산줄기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 경상도의 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고등어가 유명한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안동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주문진 오징어, 완도 김, 금산의 인삼처럼 지역 특산물은 생산지랑 보통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바다랑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바다 생선인 고등어가 유명할까요? 이거 되게 특이하잖아요. 안동의 고등어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안동은 옛날부터 집성촌, 양반마을이 발달해서요, 각종 행사가 되게 많아요. 제사 지내고, 결혼하고, 마을 축제 열고. 그런 행사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적당히 격식을 차려야 되면은 이런저런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다 생선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조선 후기 들어서는요, 이 제사 문화가 양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서민층들, 평민들한테도 가면서 생선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근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백산맥의 산줄기가 낮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포항, 영덕, 울진 해안가에서 잡은 고등어를 내륙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관령 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의 고등어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비슷한 사례가 문어예요. 경상도 분들이 아니라면 잘 모르실 겁니다. 많은 경상도의 제사상에는요, 문어가 올라갑니다. 통문어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희 처가가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문어가 올라가요? 자기들도 올라갔다고. 왜냐? 문어 이름에 그럴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문어가 뭘 뿜어요? 먹물을 뿜잖아요. 그래서 문어가 선비와 같다. 문어는 선비를 상징하는 해산물이다 라고 해서 경상북도의 양반가에서는 전부 다 이 문어를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또 지리적으로 문어 운반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 내륙 지방의 제사상에 문어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안동의 고등어가 유명한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안동이 그냥 고등어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으로 운반하는 게 저 대관령 넘는 것보단 쉽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의 물류, 운송, 저장 기술로 봤을 때는 여름철까지 완벽하게 운반하기 힘들거든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다양한 저장 방법이 개발됩니다. 생선의 창자를 빼서 관에 매단다. 그게 바로 관액인 겁니다. 또는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방법, 그게 뭐냐? 간고등어입니다. 그렇게 1999년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을 찾았을 때도 대접했고, 현재는 내수용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남미 등에도 수출하는 안동의 명물 안동 강고등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참고로 안동의 강고등어랑 비슷한 과정으로 유명해진 게 뭐냐면요, 돈베기입니다. 돈베기. 그러니까 돈베기가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염장한 소금간을 친 상어고기예요. 이 돈베기가 또 유명한 게 어디냐면요, 경북 영천, 그리고 경북 경산 쪽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구랑 가까워요. 대구는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경상도의 가명, 그러니까 경상도청 소재지였거든요. 그럼 대구에도 양반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포항, 영덕, 울진에 있는 동해안 도시에서 잡은 상어고기를 대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혹시라도 상할 수 있으니까는 그 근처에 있는 영천, 경산에 있는 장시들, 시장에서 염장해서 거래하면서 영천, 경산이 뭘로 유명하다? 돈베기로 유명한 겁니다.